지금 민주당 김부겸 후보 40, 국민의힘 추경호 후보 41%입니다. 아, 여기서는 개혁신당의 이수찬 후보는 조사가 안 됐는지 아니면 기타로 됐는지 모르겠네요. 아마 1% 정도 아, 그래요? 나왔던 것 같아요. 네. 하여튼 여기 이걸 보면 지금 굉장히 붙어 있긴 합니다. 그렇죠. 오차범위 내에 있죠. 네, 어떤가요? 진짜 결집이 일어나고 있는가요? 우리 권 소장님 한번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지금 이게 오차범위 내에 있기 때문에 뭐 추경호 후보가 앞선다, 김부겸 후보가 뭐 뒤처지고 있다라고 판단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김부겸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 여론조사 자체가 제가 찾아보니까 5일에서 6일 날, 4일에서 5일 날 이게 조사가 됐던 거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공소 취소 관련된 내용이 반영이 된 된 예, 거죠. 여론조사거든요. 지난 4월 30일 날 네. 그 공소 취소 특검법이 발의가 됐었으니까. 네. 그래서 이 김부겸 후보가 그 이재명 대통령과 그리고 이제 여권 관계자들을 향해서 그런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진짜 밑바닥 힘들다. 그러니까 아무리 뭐 하고 싶은 게 있더라도 이렇게 선거 뛰는 사람들을 좀 배려를 해달라라는 취지로 정말 호소를 했는데 네. 아마 그 호소가 좀 먹혀 있는 여론조사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금 추경호 후보 같은 경우에는 아직 보수 결집이 좀 이뤄지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보이고 왜냐면은 지금 그 주호영 의원님이 어떤 의견도 표명하고 있지 않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근데 선대위원장 지금 맡으셨나요? 맡으신다고 네. 오늘인가 내일인가 이렇게 네, 발표가 제가 있으실 것 그 같다고 부분 하던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근데 장동혁 대표가 지난 4일에 네. 대구에 가서 사과를 했죠. 네. 이렇게 좀 잡음을 낸 것에 대해서 공천 잡음을 낸 것에 대해서 굉장히 죄송하다라고 하면서 이제 주호영 후보께도 사과의 말씀을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좀 더 결집이 이루어져야 되는 상황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최근에 국민의힘 책임당원 300명이 집단 탈당을 한 뒤에 김부겸 후보 공개 지지를 선언을 했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김영렬 전 수성구청장 등 보수 진영에 몸담았던 인사들이 지금 김부겸 후보를 지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보수 지금 국민의힘 공천이 또 많이 드러나지가 않아서 그러지. 물론 민주당도 지금 전남 호남에서의 공천은 엉망입니다. 거기도 엉망인데 지금 TK 지역이 워낙 이제 화제이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공천 시즌에는 뭐 항상 있었던 내용이기도 합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이제 현역이 이제 보통 공천을 못 받으면 이렇게 또 타당 후보를 지지하기도 하는데 어떠세요? 우리 그 신조 부대변인 보시기에는 대구나 부산에서의 전체적인 판세가 보수 결집이 어느 정도 좀 이루어지고 있다? 저는 보수 결집을 넘어서서 국민의힘이 점점 확장세가 있다 이렇게 봐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 취소 이 논란이 사실 뭐 박성준 의원은 뭐 국민 10명 중에 8, 9명은 모른다. 라고 그렇죠. 국민 비하 발언을 했습니다만 네. 국민들께서 체감하시는 건 분명하거든요. 네. 대통령의 죄를 지우려는 것 아니냐. 이거 하나는 분명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국민들께서 네. 나도 특검 해가지고 내 죄도 없애달라 이러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공소 취소 이거 하나 때문에 영남에서는 굉장히 결집을 많이 하고 있다. 근데 영남에서의 결집을 넘어서서 중도에 계신 국민들이 보시기에도 네. 지금 민주당이 그렇지 않아도 일방 독주로 폭거를 자행하고 있는데 여기에 더불어서 대통령의 죄까지 다 없애주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반헌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의구심이 점점 증폭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이것이 보수 결집을 넘어서서 국민의힘의 확장세가 뚜렷한 상황이다. 그래서 이렇게 가다 보면 결국에 골든 크로스가 생각보다 빨리 올 수가 있다. 그렇게 해서 영남 5곳은 결국에 국민의힘이 수성을 하는 것 그렇게 흐를 것 같습니다. 일단 울산시장도 지금 단일화가 됐죠. 네. 박맹우 무소속 후보랑 그다음 김두겸 현 예. 울산시장 후보 국민의힘 후보랑 이제 단일화 취지까지는 밝혔고 단일화가 완성된 건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단일화를 하겠다라고 일단 돼 있고 민주당 이제 울산도 상당히 복잡한 게 민주당의 김상욱 후보와 그다음에 진보당의 김종훈 후보 예.
이렇게 있었는데 지금 진보는 아직 단일화가 되고 있지는 않고 협상 단계인 것 같고 보수 진영은 이미 단일화가 돼 있는 것 같고 그렇다고 한다면 근데 이게 김정은 후보랑 진보당이랑 이게 단일화가 되려나 모르겠어요. 평택 때문에. 평택 때문에 안 될 수도 겁니다. 있죠. 네, 안 그게 될 거죠. 보통 그런 게 한 번에 묶여서 되는 거 특히 이제 그러니까. 진보당 같이 당세가 작은 곳은 본인들이 한 곳을 내준다는 것은 다른 데서 받아오는 게 있어야지 그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래서 좀 어렵지 않나. 그래서 지금 흔히 얘기하는 범 진보 진영이라고 해야 될까요? 거기에서 조국에 대한 비토가 많이 높아졌죠. 거기에서 좀 이런 판을 깬 거에 대한 좀 무도함이 있는 거고 저는 근데 이제 확실히 좀 보수의 결집을 이야기하는 거에 정확하게 봐야 될 게 이 민주당 정권에서 거대하게 이제 본인들이 헛발질을 한 거죠. 이 네. 공소 취소라는 걸 가지고 와서. 네. 근데 거기에 또 우리 조응천 후보가 바로 연석회의를 제의하고 거기에 또 오세훈 시장님이 되게 통 크게 함께 해주시면서 전선이 딱 쳐진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전까지는 민주당에서 이 선거를 계속 프레임을 끌고 가서 이거는 윤석열의 계엄에 대한 심판이다. 심판 선거다. 이렇게 계속 끌고 왔는데 그게 사실 언제적 얘기입니까? 굉장히 무리해서 안 그래도 끌고 오던 거가 이번에 프레임 전환이 딱 된 거죠. 이거는 네. 어디까지나 이재명 스스로 셀프 사면을 하는 것에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에 대한 선거로 프레임 전환이 됐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또 거기에서 이걸 어느 정도 그런 전선이 쳐지고 모양을 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우선 조응천 후보님께서 먼저 이야기 딱 해주셨고 또 근데 저희는 또 작은 당이니까 저희 혼자서는 그렇게 한다고 파장이 일어나지 않아요. 맞아요. 근데 거기에 또 거대 후보셨던 오세훈 후보님께서 바로 참석을 해주시면서 확고한 전선이 그어졌고 그러니까 전선이 그어지면 이 지지층들은 붙습니다. 그러니까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뭐 아무리 계엄을 했고 어쩌고 저쩌고 하고 그 계엄 이후에도 보수층 지지수는 지금과 같이 막 낮지 않았었어요. 그 이전에 막 19% 나오고 이럴 때 같이 낮지 않았다고요. 맞아요. 결국 국민의힘 내부의 자중자란이나 네. 이런 것 때문에 전선을 치지 못했기 때문에 네. 시민들이 맞아요. 붙어주지 않으셨던 거예요. 맞아요. 근데 지금 어쨌든 제대로 전선이 쳐지니까 결집을 하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지금 그 영남 지역에서 동남풍이 불고 있다. 네. 이런 게 주요 요지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우리 문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네. 서울 이 수도권에서는 공소 취소에 대해서 야권이 연대하는 이 네. 모임이 사실상 발족을 한 거예요. 네. 그럼 이건 또 북서풍이 불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남쪽 지역에서는 동남풍이 불고 네. 이 수도권에서는 북서풍이 불고 네. 이렇게 양쪽에서 포위를 하다 보면은 비 오겠네. 결국에 민주당은 대구 분지의 포위가 될 겁니다. 포위가 돼서 고사될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그 민주당 그 영남 관계자들이 네. 정청래 대표한테 문경세제를 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중앙의 이슈가 자꾸 지역으로 퍼지면 네. 그거 자체가 본인들한테 선거 국면에서 불리하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은 그것에 대해서 뭐 선거 이후로 하겠다 이렇게는 하고 있지만 안 하겠다는 말을 안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네. 하고 싶어 하시는. 청와대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뭐 우리 민주당에게 맡기겠다 이런 식의 자기 죄를 없애달라는 야욕을 너무 대놓고 드러냈기 때문에 이 국면이 바뀌었다. 선거 구도가 민주당이 아무리 내란 심판으로 가려고 해도 이미 이해훈 전 의원을 그 장관 후보자 임명하고 함으로써 네. 내란에 그 옹호했었던 사람, 계엄에 대해서 옹호했었던 사람을 너네도 임명하려고 하지 않았냐. 거기서 좀 끝났다고 봐요. 거기서 끝나고 내란 구도에서 이제 뭐냐면 죄 지은 사람의 죄를 없애준다. 죄인의 죄를 사해준다, 사면해준다. 이걸로 넘어간 것이기 때문에 셀프 면죄부를 주려고 하는 그 범여권의 그런 악독한 의도에 국민들께서 굉장히 거센 회초리를 드실 거라고 좀 봅니다. 그러니까 저는 좀 이해 안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보통 지금 재보궐선거 관련해가지고 국민의힘의 공천을 윤호개인 공천이라고 비판을 하잖아요. 근데 솔직히 김영남 의원도 윤석열 캠프에 그렇죠. 스피커 아니었나요? 그 손가락 그 뭐 왕자 논란 있었을 뭐 때. 손가락으로 씻는다 얘기한 게 아마 김용남 전 의원일 맞습니다. 겁니다. 아니 예. 그러면 그분은 윤이 묻은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 온통 다 윤 묻어 있으면 그렇죠. 윤 대통령이 묻어 있으면 다 윤호개인 하고 있는데 민주당도 윤호개인 인사를 뭐 윤호개인인지 어쩐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있던 사람을 공천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굳이 막 이용 의원한테도 조롱조롱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저는 참 너무 언제 내란 언제 끝나요? 나는 12월 4일날 새벽에 끝났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사실 그 내란 프레임이라는 네. 게 이제 진보 진영에서 만들어진 프레임인데 이 프레임 자체를 자꾸 보수 진영에서 갖다가 공격의 소재로 쓰고 있다 보니까 이게 전혀 이제 보수 결집에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좀 빅데이터들을 살펴보다 보니까 이 내란과 계엄을 어떻게 국민들이 보고 계시느냐 했을 네. 때 결국에는 내란이라는 그
그 데이터보다는 계엄이라는 데이터가 훨씬 많거든요. 그러니까 아. 계엄이 100이라고 하면 내란이 한 20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내란이라는 프레임은 솔직히 말하면 진보 진영이 끌고 가고 싶은 거지 그렇죠. 국민들 자체는 이게 계엄 그래도 계엄이었지 내란이라고까지는 판단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동일하는 게 계엄에 반대하시는 분조차도 혹은 이게 내란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조차도 정말 많이 쳐줘봐야 내란 미수 정도로 보는 거죠. 완전히 실패한 거기 때문에 민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지금 아직도 뭔가 내란의 이 세력들이 남아있어서 이걸 해소하기 위해 저희 민주당에게 더 제한 없는 권력을 주셔야 됩니다. 이런 말에는 아무도 설득력을 느끼지 못해요. 네, 하여튼 근데 정청래 당대표 보면 뭐 지금도 내란 청산해야 된대요. 이번 지방선거의 목표는 내란 청산이래. 아 혹시 아니, 그거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하고 있는 사법부 내란에 대해서 청산을 이야기하시는 걸 수도? 아니,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보세요. 네. 자기 자칫 잘못하면 꽃게밥 될 뻔했다고. 그러니까 나 눈물 흘리고 아니 그런 쇼가 어디가 있습니까? 아니 근데 나는 그 되게 엊그저께 무슨 JTBC 뉴스였나요? 무슨 연평도에 네. 뭐 지하 뭐 이렇게 구금 시설이 예. 있다. 근데 그런 걸 함부로 이렇게 얘기를 해도 돼요? 그 군사 시설 같은데 되게 왜냐면 비상시에 연평도는 최전방이니까 비상시에 우리 군의 어떤 뭐 도피처가 될 수도 있고 뭐 어떤 용도로 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군사 시설을 기밀 사항일 텐데. 그걸 언론사에게 다 그렇게 누설해도 되나? 그리고 그 연평도에 가는 권창영 특검의 모습을 네. 이제 헬기를 타고 네. 군 헬기를 타고 이동했거든요. 근데 네. 그게 언론사에 뿌려졌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지금 특검이나 아니면 이제 민주 진영 자체에서 이 내란 프레임으로 하고자 하는 게 무엇인지 국민들은 자꾸 물음표를 지을 수밖에 없거든요. 진짜 뭐 노상원 씨의 그런 망상에 가까운 메모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진짜 그걸 어떻게 입증하려고 하는지 난 이해가 안 가. 그러니까 뭐 할 거 없다고 하니까 그냥 저런 거라도 하나라는 생각이 네. 드는 건데 참. 그러니까 민주당이 지금 이 지방선거 국면 자체가 심상치 않게 흐른다라는 것을 감지한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개헌 이것을 굉장히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개헌에 찬성하지 않으면 계엄에 동의한 것이나 다름없다. 저는 그건 진짜 좀 불쾌했어요. 네. 아니 지금 국민의힘을 일컬어서 야당을 전체적으로 계엄 세력이랑 동일시한단 말이죠. 이 공소 취소 이 국면에서 본인들이 굉장히 큰 타격을 입었기 때문에 네. 다시 내란의 기억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계엄의 기억을. 그런데 세상에 개헌을 그런 식으로 하는 나라가 어디가 있습니까? 87년에 저희가 최근 개헌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때도 당시 여당인 민정당이 야당에 비해서 2배 가까운 의석을 확보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네. 8인 정치회담을 열었잖아요. 네. 어쨌든 거기 4명 여야 동수로 들어갔단 말이죠. 네. 개헌이라는 것은 그렇게 여야 합의를 해가지고 국가의 기틀을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모두의 총의를 모아야 되는 과정인데 그러진 못하고 개헌을 꺼내면서 계엄을 다시 국민들께 상기시키려고 하는 그런 악랄한 의도가 지금 계속 나오는 것 자체가 선거에서 본인들이 지금 불리한 국면으로 흐르고 있다. 이것을 전 증명한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공격대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서 보면 이제 지방선거에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라고 그게 좀 느껴졌나 봐요. 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이제 기사 뜬 게 우원식 국회의장이 네. 본회의에서 헌법 개정안 관련된 네. 내용을 상정하지 않겠다고 밝혔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그 개헌 관련된 내용을 투표하지 않겠다라는 이야기인데. 저도 소위 맨날 우리 다 뉴스 맨날 보고 살잖아요. 이걸 어떻게 알았냐면 제가 선관위에 무슨 홈페이지 들어갈 일이 있어가지고 얼마 전에 들어가 보니까 선관위 홈페이지에 그게 뜨더라고. 이 팝업이 재외국민 등록하라고 투표해야 되니까 국민 투표해야 되니까 등록해라. 뭐 때문에 하지 하고 내가 봤더니 헌법 개헌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번에 개헌해? 나 속으로 이번에 개헌한지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아니 진짜 뭐 뉴스에 매일 근접을 하는 저희들도 이 개헌을 하는지 안 하는지도 관심이 없었었는데 일반 국민들이 여기에 얼마나 관심이 있었다고 저는 하는지에 대해서도 이건 문제가 많다. 개헌을 이렇게 진짜 무슨 뭐 소리 소문 없이 하고 싶었는지 뭐 마땅한 속담이 떠오르지가 않는데 아니 이게 소꿉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저는 좀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 민주당에서 추진하려는 내용에 대해서 뭐 동의하는 부분도 있고 동의하지 않는 부분도 물론 있습니다. 저는 있는데 이번에 이런 식으로 개헌을 하는 것은 개헌의 취지에 맞지 않다.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이야기한 게 단계적으로 개헌을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일단 이 계엄과 그리고 그 뭐 5.16 전문. 예, 그것들 5.18 5.18 관련된 내용들을 넣겠다. 뭐 이런 내용들 그리고 그 이후에 단계적으로 이제 개헌을 수정을 해가겠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이제 두 번째로는 전체적으로 국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최근에도 이 개헌 관련된 그 빅데이터에서 보면은 결국에는 어떤 국민들이 개헌에서 어떤 내용 궁금해하냐면 최근에 북한이 개헌을 했어요. 했죠. 그러니까 그 부분은 오히려 더 궁금해하고 영토에 예, 그 부분에 국가로. 대해서 더 관심이 있어 하지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이 개헌이 일어나는 사안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도 이러한 여론을 그러니까 개헌이 돼야 된다라는 여론을 형성하고 싶었으면 좀 더 띄웠어야죠. 그러니까. 세미나도 하고 그리고 근데 토론회도 하고 이랬어야 일부러 안 됐는데 띄운 감도 없지 않아 있어. 내가 봤을 때는 일부러 여기에 진짜 개헌하고 싶었다면 이렇게 민주당이 가만히 있지는 않았을 거예요. 사전에 내용도 엄청 공지를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소위 말하는 시사 방송에서 개헌에 대해서 다룬 적이 있냐고요. 그러니까. 아이템으로 저 한 번도 못 봤어요. 저도 뭐 저녁 때 뭐 정편에 이렇게 나가지만은 이 관련해 가지고 한 번도 다뤄본 적이 없어. 내용에 대해서도. 근데 일반 국민께서 도대체 이 내용을 어떻게 아실 거냐 이 그리고 말이에요. 무엇보다 그 우리가 그 12.3 계엄을 지나오면서 민주당에서 계속 그러니까 했던 게 헌법을 읽어라였어요. 그래서 헌법을 읽어서 우리나라의 이 기본적인 법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아주 잘 알아야 된다라고 계속 교육을 시켜놨는데 자기네들이 갑자기 자기네들 마음대로 헌법을 개정을 한다고 하는데 그 명분이 전혀 쌓이지 않은 거니까 국민들 보기에도 이거를 너무 무리하게 밀어붙이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게 갑자기 되는 얘기를 거죠. 하시니까 든 생각인데요. 그 헌법 11조 1항인가가 그거잖아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평등권이 네. 맞습니다. 근데 지금 민주당에서 하는 거 보면은 우리나라 정말 법 앞에 평등한 거 맞습니까? 대통령이면은 본인이 저질렀던 사건들 혹은 본인과 연관된 사건들 본인이 임명한 특검으로 공소 취소까지 시켜주는데 아니 뭐 개헌 다 좋은데 뭐 우리나라도 반대로 87년에 하고 나서 한 번도 개헌을 안 했다 보니까 헌법 조항에도 분명히 시대에 맞지 않는 게 있어요. 뭐 그런 부분에선 차츰차츰 논의해서 바꿔나갈 수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일단은 있는 헌법부터 좀 잘 지키셨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조금 시기와 타이밍이 일단 맞지 않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